이제 9월 28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현해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변경되는 거. 요거는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위치를 그 상태값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타일에 대한 변경을 주는 거. 요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자바스크립트 기능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 처리하는 거. 요것도 핵심은 상태값을 관리하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브 메뉴 만드는 것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뭔가 스르륵 열리는 형태였죠. 요거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구현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미리 배포해드린 파일 안에 보면은 이제 에셋 폴더 안에 그 메뉴에 사용할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스 폴더 안에 서브 메뉴 EX 안에 index.js 라는 형태로 그 이제 기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롭게 그 접근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은 저 메모라고 하는 함수였어요. 요 메모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함수 만들 때 전체를 한번 감싸주면 이게 그 리액트가 쓸데없이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해줘서 그 성능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냥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분별하게 이제 새로 고침이 많이 되면은 사용자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Next.js라는 걸 다루시게 되면은 얘를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그 화면상의 어떤 변경사항을 그 웹브라우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HTML하고 똑같아요. 기존 HTML은 변경사항을 보여주려면은 페이지 리다이렉션밖에 없잖아요. 새로 고침하거나. 왜냐면 그게 원본 파일 자체가 백엔드에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즉 Next.js도 얘를 적용하면은 화면을 갱신해야 될 시점에서 갱신을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Next.js에서는 얘는 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스타일시트 들어갈 거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채워놨고요. 메뉴 구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자, 요만큼을 그냥 딱 메뉴 형태로 준비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div로 감싸서 제목 넣고 이 서브 메뉴 컨테이너를 이 안에다 낼게요. 그러면 CSS 여기를 딱 메뉴만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일단 목록 정의 태그가 3개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 메뉴에 대한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이제 링크 컴포넌트 필요하겠죠. 이 링크 컴포넌트는 아무 데서나 있어도 돼요. 요 링크로 인해서 이제 페이지가 라우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전 예제들에서는 그 app.js에서 라우팅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브 라우팅도 하고 좀 복잡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이트 만들 때는 서브 라우팅은 안 써요.
그냥 앱.js에서 그냥 통째로 페이지 하나하나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링크가 이제 li 태그 안에 하나씩 들어가겠죠. 네, 원뎁스 메뉴는 마우스 올렸을 때 열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링크 주소를 샵으로 걸고요. 클래스 네임은 링크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li 태그는 메뉴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를 부여할게요. 이 클래스 이름은 우리 전에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거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프론트엔드 밑에 들어갈 하위 메뉴들을 또 UL 태그로 넣고 초로록 놔줬어요. 요 구조로 넣고 싶은 메뉴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메뉴 계층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쪼로록 목록 정의가 구현이 된 거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CSS만 먼저 잡아볼게요. 자, 서브 메뉴 컨테이너가 지금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죠. 일단 리스트 스타일 논하고 패딩 마진 0으로 없앱니다. 네, 그럼 여기 원뎁스에 대해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현재 요마만큼이 원뎁스 li 태그 하나잖아요. 이 li 태그 하나에 서브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브 메뉴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요 단위로 가로 배치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이제 가로로 배치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 그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A 태그들, 링크 컴포넌트들이 있죠. 얘네들한테 요 링크한테 사이즈를 주려면은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거나 어쨌건 디스플레이 속성을 부여하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사이즈 속성을 주면은 각각의 링크가 사이즈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경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경 이미지용 이미지를 임포트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미지 파일들이에요. btn.png와 btn오버 얘네를 요 링크한테 백그라운드로 걸어요. URL에다가 달러 괄호하고 btn 하면 얘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글자들이 화면 요 네모 박스 안에서 가운데 와야죠. 지금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높이를 48픽셀로 줬어요.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 오는 방법 첫 번째, 헤이트 속성이랑 라인 헤이트가 똑같으면은 세로 중앙에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세로 중앙으로 맞춰지죠.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은 가운데로 오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해드렸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얘한테 플렉스로 바꾸는 거예요. 플렉스도 사이즈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랑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센터로 주면은 정중앙으로 와요. 이게 플렉스가 적용됐을 때 가운데로 가져오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가운데에다 놓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 텍스트일 때 그리고 한 줄일 때만 가능한 방법이고요. 지금 플렉스를 걸어서 이 세트를 적용한 거는 가운데로 놓고자 하는 게 그림이건 박스건 어떤 종류의 태그건 다 가운데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플렉스랑 이 조합을 쓰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좀 굵게 하고 글자 색깔 밑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지를 다른 걸로 바꿀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이 딴 걸로 바뀌겠죠. 자, 요 링크들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일단 링크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메뉴 아이템을 만약에 여기다가 넣으면은 링크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뉴 아이템만 해당이 되니까 링크라는 클래스 안에는 지금 메뉴 아이템이 없잖아요. 요 안에는. 그럼 안 맞겠죠? 그래서 요 메뉴 아이템은 링크 바깥에서 따로 지정할 겁니다. 자, 일단 메뉴 아이템 안에 서브라는 애가 있어요. 이 서브한테 리스트 스타일 돈 마진 패딩 0으로 없애주고요. 땡땡이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지금 실제 코드에서 배경 색상을 줘놨는데 배경 색상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위에 배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배경 색상은 저는 그냥 영역만 확인하자는 의미로 넣어놨던 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 서브 영역에 대해서 맥스 헤이트를 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 UL 태그의 높이는 지금 0이에요. 요만큼 찌그러져 있겠죠. 딱 요만큼. 근데 이 안에 있는 li 안에 링크가 높이를 아까 우리가 40, 80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UL 태그의 높이는 0인데 얘네들의 높이가 각각 40, 80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요 화면 상태가요. 이 링크 3개가 부모인 UL 태그를 삐져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맥스에이트를 50픽셀만 해볼게요. 이 UL 태그의 맥스에이트가 5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버플로우를 스크롤로 처리하면 삐져나간 영역만큼 그렇게 스크롤이 되잖아요. 이거를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주자는 거죠. 그럼 삐져나간 영역만큼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높이가 50일 때 요만큼 보였으니까 한 70 정도면은 더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줄여볼까요? 30. 0이면요. 아예 보이는 게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요 메뉴, 서브 메뉴를 감싸는 UL의 최대 높이 값을 0으로 잡고 삐져나간 애를 잘라버려라 라고 CSS를 주면은 자식 메뉴들을 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우스 올라갔을 때 맥스 웨이트를 스르륵 하고 열리게끔 높이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스르륵 효과를 기대하고 트랜지션을 미리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대해서 이벤트 걸 때는 이 li 태그 단위에서 거는 거였어요. 이 li 태그들한테 똑같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와 마우스가 나갔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걸어주는 거죠. on 마우스 오버에서 on 메뉴 아이템 오버, on 마우스 아웃에서 on 메뉴 아이템 아웃 이렇게 걸어갖고 이거를 모든 li 태그에 다 줍니다. 원뎁스에만요. 자, 함수들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 놔야겠죠.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함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이벤트 관련 함수는 그냥 유즈 콜백이라는 걸로 무조건 감싸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이벤트 함수를 재정의 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능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온 메뉴 아이템 아웃. 마우스 링크가 빠져나갔을 때. 자, 요 예제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능은요, 리액트라고 해서 다르질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코드 똑같아요. 그때 코드 그냥 실제로 그냥 복사해왔어요. li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올라간 스스로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스스로 하위에 있는 점 서브를 취해요. 그럼 얘죠. 근데 얘가 지금 높이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삐져나간 부분은 우리가 오버플로우 속성을 히든으로 줬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정상적이었으면은 그 부분이 이제 스크롤 처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서브 영역에 대한 스크롤 높이 만큼 부모의 맥스 웨이트를 변경해 주면은 이제 여기서 스크롤 돼야 될 만한 높이를 부모가 가져가니까 숨겨졌던 자식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는 부모의 맥스 헤이트 값을 없애버립니다. 자, 유즈 콜백 제가 임포트 안 했네요. 자, 유즈 콜백. 약간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스르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실습 예제 없는 코드인데, 제가 밑에다가 h2 이렇게 글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메뉴가 열리면 글자가 같이 밀리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메뉴는 이 글자 위에 떠서 덮여 있어야죠.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 위에 떠 있으려면은 우리는 서브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됩니다.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 얘도 앱솔루트, 얘도 앱솔루트면은 전부 다 기준점이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한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기 위해서는 공식처럼 뭐가 있었죠? 부모한테 무조건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한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이유는 요 위에 이렇게 떠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려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는 거였어요. 자, 요 예제는 지금 우리가 전에 리액트에서 했었던 거 전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일단 1교시 요거만 좀 몸풀기로 할게요. 근데 시간이 평소보다는 그래도 한 4분 정도 조금 덜 그거 했는데, 그럼 이제 요거 한 15분, 20분 정도 해보시고요.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보통 3시 10분에 했었는데.